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업업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다가 장마를 앞둔 시기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물난리의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깊이 주변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제발 좀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정치 이런 사람뿐이 아니고 무슨 구청장 이런 사람도 누구하고 해외만 가지 말고요. 좀 보살피세요. 또한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택에서 전기나 수도 등을 미리 잘 살펴보고 다가오는 물난리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는 장마는 길지는 않아요. 병원년이니까. 태양이 일단은 떠 있으니까. 그런데 집중적인 폭우가 평상시보다 2배는 강도가 센 그 장마가 지니까 정말 잘 살피시고, 자택에 있는 돼지 새끼나 그 강아지 애기들도 좀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랄게요. 닭들도 그렇고 불쌍하잖아요. 동물들도 복지가 있는 거는 1800년대부터 아마 복지를 얘기한 영국의 어떤 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은 무엇이고 나스닥은 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은 서로가 비슷한데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SK가 세계적 무대 나스닥에 상장 데뷔를 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스닥과 코스닥입니다. 왜 이름이 비슷한지, 어떤 종목이 거래되는 것인지, 다르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주식 시장이며 주로 벤처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는 주식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벤처 중심의 주식 시장을 만들었을까요?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으며, 벤처 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벤처 기업이 중심이었지만 나스닥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 첨단 기술 업체들이 등록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했고, 처음에 장외 시장으로 시작한 나스닥, 외부에서 나스닥은 1971년 신해년에 개설되었으며, 나스닥의 특징은 기술주 위주로 상장을 받는 것입니다. 기술주는 IT, 전자, 반도체, 우리의 삼성 반도체 등, 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공학, 신소재 등을 말하며, 또 다른 특징은 재정이 적자인 회사들도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니, 이런 시장 성격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뒤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예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적 첨단 기술 기업들이 그 모두가 그런 기업들이 모두가 이렇게 그 성장하게 된 어떤 발판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두 나스닥에 있으면, 나스닥과 비슷한 코스닥은 한국의 기술주 주식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나스닥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고,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도 같기에 코스닥이라는 명칭도 미국의 나스닥을 한국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코스닥은 1996년에 개설됐고,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규제가 조금은 느슨하며 시장 진입과 퇴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많고 주가 등 급등락하다 보니 코스닥이 개설된 초장기에는 주가가 진짜 급등락으로 순간에 부자가 되고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았기에 주식 투자는 수익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큰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흔히 전쟁터와 비교하는데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기업들은 왜 상장하려고 할까요? 기업을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걸 상장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회사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주식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수천 개, 만 개가 도달했을까? 그거는 제가 분석했을 땐 수천 개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SK가 나스닥에 상장 데뷔했다는 거 보니까 제가 요즘 축구가 난리잖아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데뷔하는데 데뷔골을 넣는데 굉장히 공헌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거 보고 참 놀랐는데 뭐 요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이제 다음날 얘기하고요. 데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업은 상장을 회사의 목표로 삼는데 도대체 상장이 어떤 것이기에 기업이 전력을 다하여 왜 상장을 하려는 것일까? 상장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심사를 통과해 명패를 건다는 뜻이니 증시에서 그 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대로 시장이죠. 시장. 시장. 상장 회사가 되면 기업으로서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니 홍보 효과는 물론 사회적 평가가 좋아지며 시장에서도 투자자들도 믿을 만한 회사가 됩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금융회사에서 정말 어렵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상장을 하면은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정말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니 이번에 정말 미국 무대에 데뷔한 SK는 정말 엄격한 과정을 하루아침에 거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무수한 내공이 위에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어마무시한 정말 애를 엄청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 SK처럼 세계 무대에 기업이 상장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발전한다는 방증이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흐르는 운세처럼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운세의 방향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부처님, 우리의 관세음보살님, 우리의 지장보살님 이렇게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모두 모으시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세상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8월 27일 날 도달하는 백중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어머니들이 알아들으셨을까요, 박사님? 예.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네. 지금 뭐 나스닥, 네. 뭐 코스닥 주식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어머니들 네. 중에 10분 중에 8분은 그래도 주식을 네. 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혹시 우리 법스님도 주식을 하시나요? 저는 공부만 하고요. 주식은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또 맨날 제 얘기만 하면 어떻게 박사님 팔자가 쟤는 거지 팔자예요. 거지 팔자. 응? 엄마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좀 지성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지성을 안 갖추고 별로 저는 정말 돈이 없는
너무 큰 부자의 사주는 돈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큰 부자의 사주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요. 이렇게 정말 그 농협에 다니는 제 선배가 또 제 후배도 있고요. 제가 여기 종교적인 것, 종교는 돈을 벌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검소하고 건박하고 기도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직업을 갖기, 종교로 오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좀 사업을 했는데 그때 계산, 돈 버는 걸 계산을 하니까 정말 이거는 뻥튀기 뻥이 아니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조가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근데 저는 조라는 거는 그 책에 이렇게 글씨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8개가 1억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내 팔자는 상그지 팔자구나.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최상의 부자구나. 왜?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 우주광명에 우리의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물을 뿌리면 물이 있으라 우리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여러분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우리 폼생폼사 여러분을 뵙는 그 기쁨으로 사는데 박사님의 질문에 그 소소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그리고 옷도 박순애님이 해준 것처럼 그냥 아직 이제 안 나옵니다.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밀려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있고 액세서리 뭐 이런 귀한 것도 그 분들이 뭔가 저하고 상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얻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최상의 복은 여러분 제가 올해 아직도 이렇게 팔을 못 올리잖아요. 50견은 아닙니다. 그 최상의 복은 여러분 남편 없어도 부인 없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최상의 그 복은 최상의 부자는 건강 그리고 돈 부자 아니어도 됩니다. 빚 없이 건강함이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말 올해 제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파 보니까 최고의 복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 어떤 조상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탁 깨어서 저기 하는데 소소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우리 회장님이 소개해 준 분을 만나서 한 60, 70% 치유가 되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도 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업을 수 있어요. 몇 킬로죠 박사님? 68kg입니다. 아, 그러면 쌀 20kg짜리 4개인데 저 거뜬히 업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법조님께서 네? 거지 팔자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서울에 이 건물 가지고 여기 계시고 숨어야지.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 거지 팔자라 그러면은 이 참 건물 없는 사람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뭐 최고의 부자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셨는데 종근당을 월광사의 범종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네. 그 나스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젠선왕 네. 예,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젠선왕과 관계된 인물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또 네. 뭐 나스닥 관계된 미국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돼서 지금 뭐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SK 최태원 회장, 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네.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정이선 회장, 이 세 분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죠. 이 세 분의 좀 사주를 풀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운을 잡고 또 거지팔자에서 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작년 이맘때 그때 삼성전자가 주식이 네. 5만 원 할 때입니다. 네. 5만 원 할 때인데 그때 어느 분이 돈 있으면 그 삼성전자 주식 좀 사지 그랬는데 저도 주식에 손 놓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지금 정말 저도 떼부자 됐을 건데 이렇듯이 그 찬스가 와도 그 찬스를 만약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5만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그거 자르면서 할게요. 네. 그러면 박사님 그것도 빚이거든요. 네. 재물. 그럼 네.
그러면은 박사님의 명예가 그만큼 이렇게 잘려져 나가요. 달라져 나가요. 왜냐 원래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예. 찍는 거. 음. 그래서 박사님이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저기 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박사님은 명예가 오면서 돈이 오기 때문에 돈이 오고 명예가 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가시면은 저는 반드시 조만간에 굉장히 큰 삼성전자 못 사서 부자 된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회가 온다고 보고요. 만나면 항상 기분 좋은 분이 저는 우리 김산이고 회장님이고 박사님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긍정의 어떤 뭐 바이블 같은 건 아니지만 그 긍정에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젠슨항을 보면 야 정말 유명 연예인 못지않아요. 세계적으로 그죠? 뭐 재계의 셀럽 이런 거 삼성, SK, LG 재벌들과도 그 유명한 그러면 꼬꼬닥 치킨 참 내일은 초복이죠. 초복은 또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재벌 중에서도 또 우리한테 친근하게 와닿는 거는 그 사람이 또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동양인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한데 눈을 보면 좀 매서운 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유머 감각은 없는데 유머 감각을 애써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여기서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대화를 쭉 하는 걸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도 한강의 기적을 더 높이 정말 한강의 기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기분을 저는 받았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 얘기. 예. 자, 그 젠슨항 어찌됐든 간에 그 이건희 회장이 네. 생전에 이건희 회장과의 네. 인연으로 네, 그 젠슨항의 길이 네. 성장했죠. 급성장했죠. 네,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 세 번의 사주를 풀기 전에 네, 이 초파일은 네. 지났고 네. 이 백중제를 맞아서 이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발언하는 촛불과 또 가만상성 예, 가족 건강 예, 가만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가만사성 안 되고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촛불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했어요. 1번에서 3번은 그 다시금 탄생이거든요. 남편이 우리 지수님은 남편이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십시오.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지수님을 그 윤희님도 1번이었고 최은수님도 1번 있었고 그 지수님도 1번인데 1번부터 3번은 가족 건강과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가만서성과 3번에서 6번은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그래서 남편 경영하는 일 원만히 하고 촛불 올리시는 분 모두 성불하세요. 이분도 대보살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해서 하나에서 6번까지 이렇게 초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가만서성 남편 경영하는 일 원만 성취 3번에서 6번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기도 발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요 항상 울어요. 몸무게도 안 나가요. 얼마 힐이 혹 바람 불면 혹 날아갈 정도의 미모의 그 저 연세보다 20살이 어려 보이거든요. 20살이 아이고야. 나이에 비해 예. 목소리도 아주 그냥 소녀 같고 그래서 계속 올려주시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더위에 너무 고생한다고 에어컨 키면서도 미안하대요. 응? 에어컨 하니까 또 파리 생각이 나네. 에어컨 하니까 저도 요즘 너무 무더위에 지쳐가지고 네, 어제는 저는 꿀잠을 잤는데 네, 거실에 그 의자 놓고 네, 거실에 잤어 어제.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근데 거실 해봐. 거실. 거실. 네, 거실에 잤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에어컨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너무 네. 무더워가지고 네, 거실에서 에어컨 켜고 잤어.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백중절을 맞아서 각 가정의 네, 조상들이 이제 막 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그렇죠.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재용의 조상은 이병철 회장이나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 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뭐 30만 원 육박하니까 네, 이재용 회장이
어찌됐든 거기가 이정 회장 종교를 모르겠습니다만 홍당의 여사는 원불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시는 걸로 삼성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의선 회장의 이 조부가 이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네. 정주영 회장. 네. 그 정주영 회장도 이 현대가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네. 뭐 백중날이든 이렇게 천도제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조상들 잘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의선 회장도 현대가 그래도 네. 지금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네. 세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최태훈 회장이야 뭐 잘 아시다시피 네. SK텔레콤이나 통신사로 이름을 알리다가 네. 참 희한한 게 이 SK하이닉스 전신이 원래는 그 현대 반도체였어. 현대가 반도체를 하다가 실패한 걸 SK가 인수를 해서 오, 네. SK하이닉스로 바꿨는데 성공시켰다고. 그러고 보면은 이 최태훈 회장은 굉장히 이 비즈니스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듯이 이런 분들은요, 전부 집안이 정말 제사를 음식을 많이 차려서가 아니라 빠뜨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한다는 거. 선망부모 제사를 지내더라도요, 그냥 절에다가 후딱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조상님들은 반가워하고 감사합니다. 타종교를 신앙하는 집에서는요, 예배를 보는 것이 요즘에는 예배도 보는데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안 할 경우, 그냥 안 할 경우 정말 이런 분들은 5대 조상은 기본이고 조선 고려 때도 계속 예를 지켰던 분들이십니다. 유교적 전통으로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보통 4대, 5대 이렇게 기준을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을 제주라고 하죠. 부모, 조부모, 중조부, 고조부, 나 이렇게 5대죠. 4, 그리고 아버지, 나, 할아버지도 계신 집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씨, 박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씨를 종간하는 종친애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친애는 우리가 시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시제를 이렇게 딱 맞추기가 어려우면 10월 상달이라고 하죠. 10월에 이렇게 5대 조상을 이렇게 제사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곤 하는데, 그런데 참석하는 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해외여행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대가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사 지내고 음식하기 싫다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갖다가 곤드랑에, 저도 고속버스 이렇게 가면서 음식이 나부라져 있는데 그런 걸 봤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요양원이고 내박쳤는데, 그거를 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꼬지 키웠는데 며느리가한테 나한테 한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기본만 해도 충실해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제발 그 제사 1년에 12번이 있어. 12번요 그냥 소고기국에 무 말아서 먹으면 그거 올려놓으세요. 그래도 그거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음식을 잘하라고 강요하는 집도 본의 아니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옛날 보릿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쌀밥 한번 먹으려고 얼마나 저기를 했나. 아우 나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각밖에 안 나.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가 그 통일교 쌀 하기 전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제가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배추가 이런 배추가 없어요. 요새처럼 무가 이런 무가 없고. 그러면 그 친일파 했던 우씨 집안, 우장춘 아버지, 우장동가, 나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우장춘 박사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우리의 나라로 모셔오려고요. 그때 돈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우장춘이가 나를 데려오는 돈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씨앗을 사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던 거야. 그때 당시. 응?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아가지고요, 우장춘 박사한테 줬어요.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 있는 그 씨앗 있죠. 여러분들이 김치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있죠. 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기예요. 남들은 이제 대통령 되면 해외 순방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되고도 유경수 여사 따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돈이 드니까. 이거는 혼자 무슨 뭐 비행기 띄워서 가고 이러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즘에 벌어지는데 그 무, 배추, 양배추, 여러분들 양배추 최고 싸게 먹죠. 몸에 무지하게 좋은 거거든요. 그 이렇게 양배추, 우리나라 배추 그거 우장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고 물론 밑에 직원들도 어마무시하게 김종필 있고 뭐 무시하게 그 교량 역할을 많이 했죠. 그분들 안 계셨으면요 우리가 이 밥상 앞에서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옛날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너무 전해라 조기해라 뭐하라 너무 강요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바빠서 음식 사오는 사람요 시어머니가 집어 던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사온 것도 감사해요. 참석한다는 거에 참석한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한 거니까 오늘 제사가 나와서 그랬으니까 저기 한데 이 있잖아요 여기 특별히 이재용 그 회장님 댁에요 제사상 어마무시하게 잘 차릴 것 같으죠. 굉장히 건박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그러면 제가 뭐 너 친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치 건너 두 치면 다 사돈의 팔촌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최고의 겸손하고 최고의 하심하고 최고의 절약정신이고 나한테 인색한 사람 자신한테 인색한 사람들이 삼성과 이재용 회장님입니다. 비서도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특별기도 안 타고 특별기도 없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저기 미국에 가서 트럼프 이런 데 만날 때요 이재용 회장님은요 대통령들이 손잡고 이재용 회장님 이쪽으로 와요 하고 찍어야지 와요. 저 바깥에 있습니다. 저 바깥에. 응? 그러니까 정말 사주상 68년생 이재용 회장님 6월 23일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물, 수, 신장 마음만 대한민국에 오로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주머니에 아마 손수건만 갖고 다닐 겁니다. 최소한 비상금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이재용 회장님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재벌치고요. 가장 세계적으로 겸손하고 가장 세계적으로 건박하고 가장 세계적으로 하심하고 사는 사람이 삼성과 이재용 회장님 그 뒤에 어머니신 홍라희 여사님인데 그분들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싫어하실 겁니다. 아마도. 왜? 좋던 싫던 삼성과 이재용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거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렇게 하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최태원 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그 원래부터요 이 사람은 이재용 회장님은 삼성가의 상태자였지만 작년 올해부터는요 날개를 다른 겁니다. 날개. 천사의 날개를 다른 겁니다. 관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날개를 다른 겁니다. 그리고 SK 데뷔했죠. SK는 올해 정말 그 뭐지 싹싹 소리 나는 거 제트기, 제트 엔진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현대에서는 여기가 금계 포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큰 쓰잘데기 없이 징그러운 그 거위가 아니고 뭐지 날라다니는 타조알은 아니고요. 진짜 알짜배기. 금계 포란형.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그런 황금알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당당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황태자 이재용 회장님이 올해 저 천사의 날개를 달았는데 관음보살님의 날개를 달았고 저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지장보살님이 깔아준 이 카페트를 이렇게 다시 밟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달아봐 주시고요. 제트 엔진 다른 그 최태원 회장님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도 댓글에 달아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우리는요 이 재벌들이 그 융단 비단길만 걸은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뭐든지 재벌들도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거는 각자의 사주팔자에서 보이는 식신생재, 먹거리를 겸손하게 저 삼성가처럼 식신생재의 기운이 있는데 어려울 때 기사회생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미 성공을 한 난후에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삶의 궤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겸손과 하심. 결론적으로 저 법주는 제가 뭐 즐겨 하지는 않지만 평소 하는 말이나 양식은 각자의 주변을 유쾌하게 만들고 가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을 평안함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인생은 성공을 하면 누군가 주변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모이게 되는데 실패를 하면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또 뭔가 좋은 게 되면 하나 둘씩 이렇게 나한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분야이니까 뭔가 변화를 할 때는요 충정로 월광사 저 법주한테 조금 대화를 해본다면 결코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응? 누구처럼 저는 누가 왔다 갔네 이런 거 떠들지 않습니다. 저도 삼성가를 닮아서 웬만하면 겸손하고 하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충정로 월광사에 우리의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각자의 가하만사성 자택에 가하만상 올리며 김지수님, 김윤희님, 조현덕님, 조영수님, 차현숙님, 박종수님 기타 여러분들 제가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김순덕님, 송순덕 어머니 모든 분들 응? 예. 그리고 곽동숙님, 조동숙님, 연금주님 등등 너무너무 제가 다 여기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드리며 윤석열 천일촛불 감사드리며 초발언과 백중기대 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